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순환변속기를 이제 처음 운전을 하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저단 변속에서 이 꿀렁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저단 변속에서의 꿀렁임, 이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동력이 전달되는 시점, 그러니까 반클러치 지점에서 이 클러치를 붙여주는 그 지점부터 이 떼는 것, 완전히 이제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 시점, 완전히 뗀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과 이 악셀을 밟아 나가는 정도가 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그 연결 동작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꿀렁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전수 차이로 인해서 이 꿀렁임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 꿀렁꿀렁 하는 것들이 있죠. 뭐 변속 충격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이유는, 엔진이 회전하고 있는 이 회전수와 이 동력축에 연결되어 있는 트랜스미션 쪽에 회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꿀렁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이 이 미션의 회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엔진 회전이 더 과하면 차가 꿀렁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진의 회전수를 보상을 해주면 이 꿀렁임이라는 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단에서 왜 이런 꿀렁꿀렁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그 힘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관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멈춰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차가 직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진을 하고 있는 물체는 뭐 저항 때문에 이제 속도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계속 직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일 경우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될 때, 혹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나가거나 정지를 하게 될 때, 이 둘의 경우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만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뭐 공기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타이어의 저항, 그 다음에 무게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 많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을 극복을 하고 차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되기까지는 이 에너지, 동력의 공급도 필요할 뿐더러 어느 정도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이제 전달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차가 가속력을 받아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게 될 때, 자, 우리가 1단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악셀을 서서히 밟아 나가면서, 자, 차가 일정 속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나가게 될 때까지 악셀 페달을 일정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밟아줘야 차가 이제 그 정도 속도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일정 속도, 그냥 편의상 한 20km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속 20km 정도 속도까지 도달을 했을 때는 이제 차가 움직이는 그 관성이 붙기 때문에 악셀 페달에서 힘을 조금 빼준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잠깐 유지가 되거나 하지, 갑자기 속도가 0이 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령을 차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악셀을 밟거나 이 변속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차에 이제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차에 작용하고 있는 이미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의 영향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가, 변속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관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관성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변속을 해야 어느 정도는 변속 충격을 줄이는데, 그러니까 꿀렁임이 됐던, 뭐 충격이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큰 움직임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 불쾌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이제 반클러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반클러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격을 적당히 비비는 단계, 왜냐하면 반클러치라는 것은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 이 출력을 이제 미션 쪽으로 전달해주는 과정에 클러치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 클러치 디스크가 완전히 엔진 동력과 딱 플라이휠과 맞붙어서 동력을 100% 전달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붙어서 어느 정도는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력 전달이 그냥 편의상 뭐 한 50% 정도인 상태를 반클러치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자, 이 반클러치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슬립, 미끄러지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 미끄러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회전수가 안 맞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불쾌한 움직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반클러치를 그래도 조금 덜 쓰면서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변속의 타이밍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꿀렁임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는 지금 엔진의 회전수에 비해서 이 차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미션의 회전수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회전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수를 좀 올려주면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진짜 많이 막히는군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엔진의 회전수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해소 방법은 간단하죠. 이제 엔진의 회전수를 조금 더 올려주는, 이제 주행하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엔진의 회전수를 조금 올려줘서 기어를 바꿔주는 방법. 이제 레브 매칭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 레브 매칭은 차가 기어를 내리는 경우, 그러니까 감속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 고단에 비해서 저단의 기어비가 크기 때문에 회전수만큼을 보상해 주는 것을 이제 레브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단에서는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덜 걸리기 위해서 회전수를 약간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실전에 적용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지금 상황이죠. 자, 아무튼 뭐 이런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단에서 2단으로 변속을 하는 상황이다. 1단으로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단으로 변속하기 이전에 뭐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2단을 넣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뭐 레브 매칭을 해줘도 되겠지만, 이제 중립으로 거쳐가는 과정에서 레브 매칭을 해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빈번하게 이 업시프트 과정 속에서, 사실 다운시프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반클러치로 적당히 비비면서 변속 충격을 완화하고 주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운시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걸 쓰질 않는데 업시프트 하는데 꿀렁인다고 해서 무슨 레브 매칭을 하냐, 뭐 이렇게 귀찮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저조차도 사실 업시프트 하는 과정에서 뭔가 꿀렁임을 예방을 하고자 악셀을 살짝 밟았다가 회전수 올려서 맞추고 뭐 이렇게는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관성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게 그 물체가, 그러니까 제가 동력을 공급을 하다가 이제 일정 속도에 이르렀을 때는 그게 뭐 20km다 라고 한다면 20km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변속을 하고 다시 그 속도에 맞는 적절한 이제 악셀링 양을 더해주게 되면 진짜 그 꿀렁임이라는 느낌이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물론 이제 이게 완전한 자동 변속기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그 미션 오일이라는 것이 이제 유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유체가 동력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수동 변속기에서 반클러치를 마치 쓰는 것처럼 이 어떤 회전수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쾌한 움직임들을 완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 변속기는 되게 매끄럽게 어떤 그런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반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클러치 디스크의 미끄러짐을 이용을 해서 충격을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이 부분은 반클러치를 쓰긴 쓰지만 이제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자, 최소화할 때 아까 생기는 어떤 불쾌한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회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차가 이제 한 10km 정도에서 이제 속도를 서서히 붙여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악셀에서 발을 떼고 클러치를 밟기 시작을 하면 차는 이제 감속하는,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변속을 하고 내가 악셀을 밟아 나가게 되면 이 타이밍이 잘 안 맞게 되면,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차가 움직이는 속도와 내가 밟고자 하는 악셀의 양과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꿀렁임이 심하지 않게 나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아주 저속에서 변속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예가 되겠죠. 뭐 시속 한 10km 정도에서 2단으로 그냥 변속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미 차에 아주 미약한 관성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성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죠. 크지 않은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2단 변속을 하고 악셀도 아주 부드럽게 밟는다면 뭐 차에 더해주는 에너지도 크지도 않고 이미 차에 작용하고 있는 관성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둘이 이제 상충돼서 발생하는 어떤 불쾌한 움직임은 그다지 생기진 않습니다. 자, 근데 좀 전 상황처럼 제가 이제 좀 빨리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단으로 가속을 좀 빠르게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변속 2단으로 변속을 할 때 충격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제가 본 질문들의 상당수도 그냥 천천히 가는데 어떤 변속 충격, 꿀렁꿀렁임이 생겨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이 좀 스포티한 성향의 수동 변속기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한 절반 이상 정도 좀 제대로 가속을 1단으로 하고 있다가 2단으로 변속을 했을 때 뭔가 자동 변속기에서 이렇게 쫙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중간에 가속력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차가 뭐 덜컥 한다던가 막 꿀렁꿀렁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관성의 영향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에서 악셀을 제법 많이 밟아서 혹은 뭐 이제 악셀을 완전하게 풀로 밟아서 가속을 하고 있다가 2단으로 변속을 할 때, 자,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비도 크기 때문에 차에 굉장히 많이 토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성을 받아서 이제 차가 어느 정도 일정 속도를 유지를 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이제 멈추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보시면 돼요. 차에 이제 공급되는 그 에너지 대비 이제 멈추려고 하는 관성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셀을 풀로 밟았다가 차가 제대로 가속력을 받기 전에 다시 악셀에서 발을 확 떼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확 쏠리게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의 무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기저항을 받을 만한 속도는 아닐 테니까 차의 무게라든지 타이어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에너지 대비해서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주행하기 위한. 이제 그 상황에서 뭐 2단으로 변속을 하고 다시 내가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 악셀을 강하게 밟는다, 그러면 이제 미처 차가 그만한 어떤 가속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회전수 차이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꿀렁꿀렁 이런 것들이 더 불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으로 가속을 뭐 풀로 밟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정 속도에 도달할 때 이제 내가 악셀에서 힘을 조금 빼더라도 이 속도가 순간적으로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그 타이밍에 변속을 하고 재빨리 변속을 하고 다시 2단 변속 후에 악셀을 밟는 이런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빠른 변속, 그러니까 빠른 가속과 빠른 변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꿀렁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렵고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는 방법이 사실은 낫긴 한데,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그 관성이라는 것이 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두 가지 힘 사이에서 다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움직이면서 점점 이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함에 따라서 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일정 속도에 이르렀을 때 혹은 일정 속도 영역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려는 그 관성이 작용을 해서 에너지 공급을 잠시 끊는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감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관성이 작용하게 되는 영역 이전에, 그러니까 차에서는 주로 이제 1단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1단이나 혹은 보통 3단 정도까지 그 저단 꿀렁임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아마
기어를 좀 너무 빨리 변속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1단에서 거의 뭐 한 1500rpm 정도에서 2단 변속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천천히 가고 싶고 부드럽게 가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은 상황이다 하면 변속을 그런 식으로 그런 타이밍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RPM만 많이 쓰면 빨리 갈 수 있느냐, 1단에서 뭐 예를 들면 6500rpm까지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6500rpm을 쓴 다음에 순간적으로 악셀을 강하게 밟아서 쫙 끌어올린 다음에 2단으로 변속을 했는데, 6500rpm 차에 따라서는 뭐 마력이, 토크가 굉장히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성이 좀 빨리 붙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관성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작용할 정도의 그 영역에 도달하기 이전에 변속을 해버리면은 변속 충격은 뭐 거의 필연적인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속 충격 같은 것들 중에서도 이 이제 스포츠 주행에서는 변속 충격도 뭐 감성의 범위로 이제 취급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DCT 변속기 같은 경우에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을 했을 때 뭐 뒤를 탁 때려주는 변속 충격을 일부러 만들어 준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영역이 아니라 주행에 방해가 되거나 정말 좀 기분 좋은 어떤 충격이 아닌 불쾌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꿀렁꿀렁 정말 말타기 하듯이.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정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이유 중에 이제 좀 상당수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관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몸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말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하려니까 제가 말로 정리를 잘 못하겠네요. 이게 좀 어렵네요. 조금 몇 바퀴를 주행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천천히 1단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 한 1500rpm 정도에서 되게 부드럽게 천천히, 변속 속도도 빠르지도 않았죠. 천천히 변속을 하면서 2단으로 놓고 가속도 역시 천천히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이 천천히 주행을 하는 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회전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꿀렁임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천히라는 과정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클러치도 천천히 붙여주는 거고, 악셀 페달도 천천히 밟아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발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 반클러치 지점에서 살짝 멈췄다가 움직이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살짝 비벼주는 거죠.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제가 뭐 반클러치를 길게 유지한다던가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클러치를 떼는 속도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수동 운전자 분들보다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저단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할 만한 정도로 이게 막 꿀렁꿀렁 움직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해도 반클러치를 막 길게 유지하지 않아도 이 꿀렁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러치를 밟는 속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클러치를 밟는 속도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관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클러치 밟는 거 보시면 이제 동력을 끊어주는 과정에서도 클러치를 되게 서서히 밟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반클러치 지점이 예를 들면은 클러치를 뭐 한 60% 정도 뗐을 때 그 시점부터 반클러치가 이제 그 반클러치 지점이다 한 60% 정도 뗐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 60% 완전히 끝까지 밟았을 때가 이제 0이라고 하자면 0에서 한 60% 정도 뗐을 때가 이제 그 동력이 전달되는 시점이 시작이다 라고 하면은 60에서 100 사이에 40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40 정도에서는 점진적으로, 이게 뭐 비례적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어쨌든 동력이 조금씩 더 많이 전달돼서 100%일 때는 완전히 전달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동력 전달의 이 강도 차이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비벼주면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클러치를 밟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100에서 한 40%, 아까 이제 동력 전달되는 게 60%라고 했으니까 그 지점까지 밟는 과정을 천천히 해버리면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반클러치로 비비는 그 지점이 차에 미치는 이 관성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 중립이라면은 이 변속기나 엔진 내부의 상황에 의해서 받는 저항은 없겠지만, 반클러치라면은 그 이외에도 클러치 내부 미션하고 이제 엔진, 클러치 디스크 사이의 마찰이 또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짧게 빨리 밟아주게 되면은 뭐 100에서 한 60% 정도 그 지나가는 그 지점이 순간적으로 딱 빠르게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차가 움직이고자 하는 관성의 영향을 작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는 밟을 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끝까지 밟아 주시고, 그 다음에 붙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실제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쾌한 움직임들을 클러치 디스크의 마찰로 좀 감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떼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0부터 계속 부드럽게 뗄 필요는 없고, 이거는 뭐 초보인 분들의 하나인 부분이고, 반클러치가 시작되는 그 지점 부분에서 좀 부드럽게 떼준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부드럽게 출발한 다음에, 자, 느린 속도라도 클러치는 그냥 빨리 밟아버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자, 3단도 제가 지금 2000rpm 좀 되기 전에 변속을 했는데 꿀렁임이 없어요. 이렇게 가시면 꿀렁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RPM을 좀 높게 써보면 어떨까요? 제가 1단에서 뭐 한 3000rpm 정도까지 써서 2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000. 자, 지금도 꿀렁임이라고 할 만한 거 없어요. 이제 앞에 차가 있고 제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악셀 밟는 타이밍이 조금 느려가지고 속도가 약간 빠졌다가 이제 악셀 다시 밟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앞으로 한번 왔다가 뒤로 이렇게 가속하는 이거는 있었지만 막 꿀렁 이 정도의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아까 클러치 밟는 거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밟고, 그 다음에 클러치가 붙는 타이밍에 약간, 그러니까 오버랩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반클러치 지점하고 악셀 밟아 나가는 이 지점이 살짝 겹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점부터는 클러치를 빨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력이 이제 미끄러졌다, 그러니까 어떤 불쾌한 움직임이 사라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아마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짧은 순간 정도를 스쳐 지나간 이후부터는 클러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부터는 악셀을 밟아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클러치는 빨리 떼버리셔도 됩니다. 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설명하기가. 아무튼 이 뭐 회전수를 뭐 낮게 써가지고 변속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동에서는 회전수라는 거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당연히 엔진의 출력이 어느 정도 높은 회전수에 나오기 때문에 회전수를 높게 써야 돼요. 회전수 높게 써야 되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제 대신에 그 회전수에 따라서 차에 가해지는 에너지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클러치를 붙이는 거라든지 조작하는 타이밍이라든지 또 뭐 악셀을 밟아주는 타이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일상주행이니까 막 1단에서 3000rpm 이상을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쓸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제 약간 꿀렁이는 게 생기긴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변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낮은 RPM 영역대에서 이제 2단으로 변속을 하게 되면, 엔진에 이제 파워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1단에서는 그게 이제 조금 더 악셀 페달하고 약간 직결된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제 기어비가 크기 때문에 엔진이 회전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느낌이 이제 당연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단으로만 가도 기어비가 1단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에서는 악셀을 그렇게 밟아주게 되더라도 1단만큼의 이제 즉각적인 움직임이 생기진 않는데, 그러니까 토크가 천천히 1단에 비해서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영역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토크가 발생하기 이전의 영역대에서 악셀을 강하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좀 꿀렁꿀렁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차가
충분한 관성을 받기 이전의 상태이고, 그리고 동력은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토크가 지금 당장 엔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공식처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공식을 뭐 외워서 1단에서는 뭐 속도 얼마까지 사용을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원리를 이해를 해야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실제 상황이나 주행 상황이라는 게 뭐랄까 항상 변수가 없이 똑같은 상황에서 주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상황에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보고, 또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다 하면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방법을 쓰는 거지.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공식만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1단에서 10km, 2단에서 20km 이렇게 주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느낌이 안 맞고 차가 제대로 주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어느 경우에 또 엔진이 회전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또 결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 기어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어비가 크다 작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어비가 뭐 수치로 이렇게 되니까 1단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쓰고 이때 토크가 얼마나 나오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조작적인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2000rpm 정도 왔죠? 지금 38km인데 제가 악셀에서 발을 뗐는데도 이 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제 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에서 한 2000rpm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 상태에서 발을 떼더라도 이 속도가 일정 시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엔진 브레이크도 걸리고 뭐 차의 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관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클러치를 밟고 동력을 끊어준 다음에 다음 기어로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자, 일단 발 뗐는데 속도 유지가 되고 있죠. 이 타이밍이에요. 자, 이 타이밍에서도 클러치를 늦게 밟지 말고 빨리 밟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밟고 2단 들어가고 악셀. 자, 이렇게 하면은 꿀랑임이라는 거는 완전히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빠른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빠른 가속을 한다 그러면은 1단에서 RPM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뭐 50km 이상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2단으로 변속을 한다. 마찬가지겠죠. 차에 그 정도의 관성이 작용한다라고 느끼는 그 타이밍에 변속을 해야 되겠죠. 그 전 타이밍에 뭐 클러치를 밟는다던가 해버리면 마찬가지 어떤 여러가지 회전수 차이, 저항으로 인한 회전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불쾌한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과정들은 변속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DCT 기반의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변속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사람이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바꾸고 하는 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이제 기계가 허용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변속을 하시고, 이제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네, 변속을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반클러치를 필요 이상으로 길게 유지를 하면서 뭉개버리거나 하는 과정 없이 지금 차가 어떤 불쾌한 움직임, 꿀랑임을 비롯해서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게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클러치 이외의 방법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이 반클러치를 뭉개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반클러치로 비벼주게 되면 그 사이에서 뭐 웬만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건 출발할 때도 그렇고, 출발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MG는 최소한 한 700rpm, 600rpm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멈춰있는 차를 움직이겠다고 클러치를 팍 떼버리면 당연히 시동이 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은 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방클러치를 안 쓸 거야, 뭐 안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안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RPM을 시동이 안 꺼질 정도로 올린 다음에 클러치를 팍 붙인다? 그러면 차가 팍 튀어나가겠죠. 일상 중에서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할 건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속도를 부드럽게 올려 나갈 거니까 처음에 방클러치를 쓰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클러치라는 것이, 방클러치라는 것이 차가 기어 단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톱니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빨 하나하나 사이에 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쾌한, 그러니까 인간 기준에서 보자면 불쾌한 움직임들을 이 클러치 디스크를 마찰시켜 줌으로 인해서 좀 완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방클러치를 사용을 하면서 변속 충격을 완화하거나, 그 다음에 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어떤 그런 꿀렁임 같은 것들을 완화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다운시프트, 업시프트 다 마찬가지죠. 다운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수 차이가 좀 더 클 테니까 방클러치를 좀 더 유지하는 시간이라든지 정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업시프트 하는 과정에서 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둘 사이 회전수 차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불쾌한 움직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게 방클러치를 사용하는 필요 목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방클러치를 물론 안 쓰진 않지만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도 어떤 타이밍에 변속을 하면 딱 어떤 가속감을 잃지도 않으면서 그 어떤 불쾌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자, 일단 뭐 설명은 조금 장황하긴 했지만 이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개념적인 이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이 방법을 수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안다 그래도 내가 쓰지 않는 만약에 지금까지 방법이었다 한다면은 그게 바로 잘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만이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쓰는 그냥 방법일 뿐이지 이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방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과거에 차 출고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1단계가 잘 안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중립에서 악셀 쳐가지고 하면 되고, 뭐 클러치 몇 번 밟았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어가 잘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이제 꽤 여러 분들이 2단이나 뭐 혹은 다른 단수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말씀도 맞죠. 근데 그 말이 맞고 내가 틀렸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제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 뿐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뭐 그럴 시간이 어딨냐,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클러치를 이제 밟은 상태에서 뭐 2단 넣었다가 1단 한 1초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뭐 이게 무슨 한 10초가 걸릴까요? 그냥 결국은 1, 2초 차이인 건데, 우리가 무슨 레이스 나가는 것도 아니고 1, 2초 차이를 못 기다리고 뭔가 사고가 난다,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차가 이제 뭐 완전히 멈춰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니까, 차가 조금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는 뭐 중립에서 RPM을 좀 띄워준 다음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원하는 출발이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쓰는 거지,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방클러치로 비비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싶으시면은 써보시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의견일 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 영상에 대해서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좀 반박을 위한 반박을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개념으로 어떤 컨텐츠를 접하는 게 좋은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들어보고 나름 괜찮은 의견 같아 한번 해볼 거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어 넣으면은 넣고 나서 뭐 넣으면은 더 잘 들어간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도 이제는 한 번씩 해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더 편한 방법을 쓰지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뭐 그걸 써가지고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의견하고 다른데 그 의견이 한번 해본 다음에 더 좋은 것 같다? 그럼 그래서 손해볼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나쁜 것 같다?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 전달 컨텐츠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뭐 거기에 맞다 틀리다 뭐 이걸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듯이 어떤 반박의 의견을 내고 싶으신 분들도 그분이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정은 한번 해보시고 뭐 댓글을 쓰시거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마지막에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의 내용을 완성을 시키려면은 또 여러분들의 제가 지금 던진 어떻게 보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해주신다면 또 이제 연결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또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뭐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 대신에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은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만 갖춰주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편집을 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